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뉴스의 속성은요, 네, 글자 그대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뉴스 아니면 뉴. 네, 뉴가 새롭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으면 뉴스가 아닙니다. 네,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도 늘 새로운 것, 그리고 놀라운, 그래서 자극적인 뉴스만 네,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느릿느릿 곰곰이 따져봐야 할 사건들이 쉽게 사라지고 덮어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가요? 네, 혹시 떠들썩한 뉴스에 눈길이 온통 쏠린 동안에 정말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네, 곰곰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의도 정가 먼저 짚겠습니다.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계시는 캐도남마 검객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면 둔도가 더 예리하고 날카롭다고 합니다. 둔도 검객 전원책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다음부터는 심도로 가겠습니다. 아, 심도? 예, 무슨 말입니까? 둔도조차도 들고 있지 않은 마음속에 칼 한 자루만 넣고 다니겠습니다. 마음속에 칼 한 자루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다른 사건이 다 덮인다. 이 최근에 종북 논쟁, 이 빨갱이 논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 이 빨갱이 논쟁입니까? 예, 종북하니까 요사이 뭐 신문에 한자도 쓰지를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 빨갱이 논쟁. 그런데 네네. 이거 빨갱이 논쟁이라는 빨갱이라고 하니까 빨간불이 도는데 그것도 뭐 방송의 부적절한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예. 또 빨갱이 하면은 막 색깔론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빨갱이라는 말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레지라고 그러죠. 예, 적화를 꿈꾸는 사람 이미 그 전 세계에서 3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없어진 전쟁입니다. 네. 이 크메르 루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크메르의 그 적화를 해서 국민들이 4분의 1을 죽였던 앙카류가 중심이 된 그런 세력들 빨갱이들이죠. 네. 그 루즈가 레지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네. 빨갱이들이라고 그러죠. 네. 뭐 빨갱이가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파랭인데 나는 네. 파랭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다 덮여버립니다. 예,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사건 덮였죠. 대통령 측근 비리 지금 다 덮이고 있습니다. BBK. 그러니까 뭐 BBK 그 편지 가짜 네, 편지 가짜 사건도 편지. 지금 덮이죠. 은진수 감사위원 예.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지금 쾌재를 부를 만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뒷북을 치시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이 빨갱이 논쟁에 한 번도 거들지 않고 계시다가 느닷없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종북 세력들, 이 북한 주장도 문제지만 내부의 종북 세력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헌정질서 파괴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뒷북을 치시는데도 고마운 뒷북입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뒷북이, 그러니까 누가 고맙다는 얘기죠? 뭐 제가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대통령이 전원책 그나마 제대로 자세를 잡아주시니까 네. 그나마 고맙다. 네, 뒷북이라도 쳐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네. 이 박지원 대표께서 KBS의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네.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연설을 하시는데 이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다. 네. 이 말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착오. 왜 시대착오냐. 지금 전 세계에서 끝난 2년 전쟁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덜 떨어진 이 사건인데도 네. 이 자체를 시대착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년 주사파가 없거나 아니면 주사파가 있는 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건 예. 자체가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죠. 예,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뭐 꼭 굳이 그분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좀 적절치 못한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해찬 또 지금 그 대표 후보죠. 네. 그분께서는 북한 인권법이 문제가 됐을 때 외교적 결재다, 내정 간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발끈했죠.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은 그 박근혜 대표가 그 앞에 국회의원들의 국가관을 문제 삼아서 이석기, 김재현 의원 뭐 아마 이 두 분을 겨냥을 한 것 같는데 제명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과 맞물려 가지고 의원 자격 심사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러니까 이해찬 의원께서 그 박정희 때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따님이
대를 이어서 우리를 빨갱이라고 또 공격을 한다. 역시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말은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은 또. 그 이해찬 이해찬 얘기를 했죠. 후보가. 네, 그래서 이 네. 말을 내가 전달하는데 저 빨간불이 돌 이유가 그냥 워딩 그대로입니까? 빨갱이. 예. 네. 뭐 빨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빨갱이.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메카시적 광풍이라는 겁니다. 네. 이 메카시라면 1950년 50년에 미국 그 공화당 상원의원 아닙니까? 네. 국무부에 그 빨갱이가 205명 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실제 러시아의 간첩이 많았죠. 특히 루스벨트 시대 때부터 최측근들이 그 간첩 행위를 한 것이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 간첩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이제 그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메카시적 광풍이라면 멀쩡한 사람에게 빨갱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는 것, 처벌하는 것, 이걸 메카시즘적 광풍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거 참 우리 언론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오늘 당장 저에게 다른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 섭외를 하면서 자기들이 메카시즘적 광풍이라는 아침 제목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출연을 해달라. 제가 호통을 프로그램 쳤어요. 제목이에요? 예,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언론들이냐? 메카시즘 광풍이라면 지금 그것은 특정 정파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 차라리 빨갱이 논란이라고 하든지 종북 논란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게 난센스다. 메카시 자체가 메카시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특정 방송이나 특정 신문에서 그런 용어를 표제에 거는 것은 특정 정파를 비호하는 셈밖에 되지 않겠죠. 민주당이나 진보당은 편을 공개적으로 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이제 이해찬 의원께서 육선 의원에다가 국무총리를 지낸 나를 자격심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말씀이시죠. 육선 의원이 아니라 백선 의원을 지냈더라도 네. 문제가 되면 자격심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자체가 이제 권위주의적인데 이분께서 망언이라는 거예요. 그 망언 싸움이 붙은 겁니다. 재밌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누가 더 망언이냐 하는 이제 싸움이 누가 더 붙은 망언입니까? 건데 과연 북한 인권법 제정을 두고 외교적 결재라고 부른 것이 옳은 것이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네. 이 외교적 결재라는 것은 이것도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이해찬 대표 후보가 국가 승리를 하고 대사를 파견하고 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외교적 결재를 따지는 문제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두고 우리가 외교적 외교적 결재니 혹은 내정 간섭이니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이 대단히 난센스가 아니냐. 나는 정말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그리고 육선 의원을 지내신 분이 좀 지나치신 말씀을 하셨다. 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잘못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해찬 의원으로서는 이 새누리의 공격이 이 종북 논란을 틈타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하면 했을 겁니다. 이게 임수경 사건 또 그 앞에 있었잖아요. 이 변절자 새끼들 어쩌고 하는 내가 또 방송에서 새끼라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미안한데. 네네. 이런 막말이 계속 이거는 나온 얘기니까. 이런 막말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걸 이제 박지원 대표라든가 이해찬 의원으로서 당의 원로 어른들로서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교적 결례 혹은 내정 간섭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본인의 잠재식 속에 그런 뜻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북한을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다 이래서 소위 송두율 교수의 이론에 따라서 북한 안의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비판 못하죠. 그럼 북한의 어떤 것도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변형에다가 파시즘을 합친 겁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권위적이거든요. 지도자, 리더, 이 최고 지도자의 직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도 못하고 거의 도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순간에는 목숨을 잃기 마련이죠. 이런 북한 체제를 두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나라이거나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이 결정이 됐는데 국회의원 중 계속 유지가 되죠.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군사 재판한 계엄하의 군사 재판에서 이렇게 졸속 처리로 당에서 제명 출당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결국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석기, 김재현 이 두 분뿐 아니고 이번에 그 문제된 그 조윤숙, 황선 그 예비 후보들이죠. 예비 후보. 예. 이분들도 결코 그 사퇴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다들 쫓겨나면 이게 그 통합진보당 안에 소위 구당권파 그 국회의원 6분입니다. 이 6분들이 독립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제명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됩니다만은 그 제명은 그 국회의원의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서울시당에서 이 제명을 결정을 한 원인은 당헌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슨 당헌이냐? 바로 중앙위의 결정이 뭔가 하면 사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명분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얘기가 그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심사다는 겁니다. 중앙위 자체가 네, 어려워지고 전자 투표로 투표한 네. 것인데 뭐 본인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법적인 결정이냐 이제 이런 논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서울시당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의신청을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고 중앙당기위에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13명 중에 과반수 예, 의원들 또 중에 과반수가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 어렵네요. 이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그러니까 부정 경선 예, 그렇죠. 지금 대표 부정 경선에 예.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종북 논란하고 상관없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분을 국회에서 자격 심사를 해서 제명을 하겠다 하는 데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부정 경선으로 해서 그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인 것이다. 그래서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또 한편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어차피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은 그 이후에 박근혜 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의 어떤 말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권이 의심스러운 분들을 자격 심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 사상 검증을 다수당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검증을 해서 쫓아냈을 때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 이 우리 국회 절대 다수 세력, 근데 300명 중에 200명이 넘는 절대 다수당이 탄생을 한다면 정적들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묘하게 이제 친박계 비대위원을 지내셨죠.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이제 이걸 갖고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서서 박근혜 그 후보를 엄호하는 입장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을 염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뭐 곤란하다. 또 한편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했는데 사상의 자유하고 사상 표출의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좀 막 철학적으로 깊이 아니 가고 헌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뭐 네. 그분 또 헌법적인데. 네네. 자격 심사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여야가 아직 합의도 보지는 않았어요. 합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해찬 후보라든가 김한길 후보의 최근의 발언을 보면은 이거 여야 각자 합의돼서 종북 논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자격 심사로 해서 내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있죠. 원래는 이제 이석기, 김재현 두 분이 문제가 됐을 때 네. 이 민주당도 이 통합민주당에 그런 후보들이 등장을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 원천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그 공세를 받으니까 박지원 대표가 이 자격심사를 해서 제명을 해야만 된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자격심사를 해서 국회에서 이 두 분을 제명하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의 의견 일치로 물밑으로 합의를 본 것처럼 비쳤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이해찬 의원의 그 외교적 결례 발언이 나오고 그걸 또 황우여 그 새누리당 대표가 이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격이 없다. 네. 논란을 그 정폭을 시켜버리니까
예, 이제는 국회에서 그 동료 국회의원 자기 심사를 하는, 이 원래는 30명 이상만 그 청원을 하면 되도록 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럼 윤리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때가 있는데,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 건너가는 분위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태를 즐기는 거예요. 이 적과의 동심이죠. 새누리당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적하고 이렇게 그 같이 종북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생 문제, 민간인 사찰 이 문제 이런 문제가 다 그 덮어버리지는 거거든요.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들, 특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여기에 가세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표는 이제 국가관, 우리 그 정치인들이 국가원을 문제를 삼았고, 김문수 그 지사도 임수경, 임종석 의원, 이 두 분은 주사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리고 네.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적화를 획책하는, 기도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아주 정면 공격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치, 지금 문제된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김재현 의원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 이 자기들이 그 종북주의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 그러니까 헌법 아래 내가 정치 활동을 하겠다. 헌법 아래 내가 좌우 논쟁을 벌이겠다. 이 승복하는 자세를 아직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논란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수경 의원이 그 탈북자들은 전부 다 변절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깨놓고 말해서 변절자라는 말은 좀 심각한 단어입니다. 변절자는 이 배신자라는 말과 또 틀려요. 배신자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조직을 배반하고 의리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하지만 네. 변절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절개를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쁜 겁니까? 그래서요. 이 변절자라는 말은 이 종북주의를 배신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변절자랑 배신자랑은 완전히 다른 거다. 예,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거죠. 변호사님은 이제 배신자가 더 나쁜 놈들이지. 아니, 변절자는 배신자는 단순히 조직에, 근데 우리와 같이 좌파를 하다가, 우파로 떠났으니까 너는 배신자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변절자라는 말은 주사파의 어떤 절개를 버리고, 변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저는 단어의 의미보다 제가 이 임수경 의원의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우려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탈북자가, 일개 탈북자가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게 개교하는 이 말. 여기에 더 상처가 많죠. 명색이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의 제일 앞자리에 늘 서 있었다고 자부하는 임수경 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국회의원에게 개교란 말은 이거 엄청난 권위주의적인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국회의원 된 지 며칠 안 됐어요. 독재 시대 때 그 독재자의 말과 굉장히 흡사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더 우려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수경 의원이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한번 이게 사과声明을 내고 그리고 다시 문제가 되니까 국회 정론관에 가서 한 번 더 브리핑을 하고 그걸 말하는데 좀 더 솔직히 이 탈북자들에게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는데 무엇인가 전달이 좀 잘못됐다. 오늘 최재성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백요셉 이 갖고 있는 어떤 녹음이 있으면 요사이는 전 국민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 자체가 녹음기니까요. 만약에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말이 이 공개된 이 말이 진실이라면 임수경 의원은 정말 이 상태로 있어서는 되지 않고 탈북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참여를 해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 단순히 정론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죠. 특히 국회의원에게 개교하는 그 말 자체로 만약에 미국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에게 그런 말을 던졌다면 아마 국회의원을 사직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다, 변절자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해당 당사자한테 기분이 나쁜 얘기지만 국회의원한테 개교 이거는 전 국민이 기분 나쁜 말이죠.
아니,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른 것은 만약에 그 진실하면 큰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논란이. 사실 여부가 하도 엇갈리는 얘기니까, 이 임수경 의원은 그 탈북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하태경 그 의원한테 새누리당 의원에게만 그 우리 같이 좌파를 하다가 너 어떻게 그 배신해서 우파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고,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결한 말은 그것은 변명이 여지가 없는 얘기죠. 네. 예. 이명박 대통령의 그 워딩을 가지고요. 예. 종북 세력들이 북한을 따라서 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뒷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가요. 그래서 이 진작 좀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 안보 그리고 정체성 보호, 국가의 계속성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퇴임 이제 1년도 안 남은 이 상태에서 느닷없이 종북이 불거지고 막상 문제가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그 우리 내부의 종북이 더 큰 문제다. 이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닌데도 이제 정말 아시느냐, 이런 한탄 쪽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지금 안보 관련해서 장군 출신들, 꼭 장군 출신은 아니더라도 안보 전문가들이 비례대표에서 이번에 빠졌다는 게 또 큰 문제라는 전혀 게 없죠. 지금 와서 예.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있어요. 네. 이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예, 이지스라는 것이 새로운 신형 레이더입니다. 네. 이 시공간, 이 공간을 완전 360도로 완전히 다 사사치 찾아낼 수 있는 신형 레이더인데, 이런 이지스함을 만들어 놓고 막상 그 이지스함의 무기는 절반밖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지스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무기는 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민 총생산의 2.8%에서 2.9%를 국방비로 쓰는 나라입니다. 전 네.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두 번째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고요.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아주 낮은 영국 같은 나라는 국민 총생산의 4%가 넘는 돈, 많게는 4.5%까지 국방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국방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걸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 예산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경선관리위원회 얘기 좀 할까요? 새누리당 경선관리위원회 이번에 서병수 사무총장이 11일까지 이제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 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비박 쪽에 계시는 분들, 정몽준 의원, 그리고 김문수 지사,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경선 준비위를 먼저 만들자 그랬죠. 네. 이 원래 당헌에는 8월 21일 날 그 전당대회를 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늦어도 6월 11일 날 경선 관리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 친박 쪽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데 서병수 총장이 나는 과연 제대로 생각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소위 비박 인사들이 연대를 구성해서 그 분당까지도 나는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없애고 자기들이 뜻대로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 정몽준 의원, 김문수 지사, 이재호 의원, 임태희 전 실장, 이런 분들이 문자 그대로 박근혜 대표를 위한 덜러리에 불과해진다면, 네. 이게 무슨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이게 무슨 경선이 되겠습니까? 이건 추대를 피한, 추대 아닌 추대가 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로서는 서병수 총장이 난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과잉 충성이 아니겠느냐. 네. 물론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박근혜 의원의 심중도 당연히 거기에 다 연결이 다 되어 있겠죠. 네. 서병수 총장이 마음대로 결정했겠습니까? 네. 하지만 마음대로 했다면 그건 과잉 충성이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비박 의원, 반박 의원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BBK 가짜 편지 사건이 요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리고 네네. 제가 떠나겠습니다. 네, BBK 가짜 이 편지죠. 홍준표 전 의원이 2일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 이제 은진수 지금 구속대가 있죠. 전 감사위원. 예, 감사위원 지내시고 이 클린 정치위원회의 BBK 팀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 대선 기간에는요. 이분이 이제 가짜 편지를 자기에게 전달해 줘갖고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명예훼손에 해당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결국 검찰이 요사이 뭐 종북 논란, 빨갱이 논란이 워낙 심하니까 이걸 슬쩍 듣는 그런 분위기가 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짜 편지가 최소한 아무리 대선 기간 안에 그 정말 이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때입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가짜 편지가 등장을 하고 신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작성했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은진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홍준표 의원에게 그 등장하는 이 홍준표 의원이 그걸 근거로 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이 네. 기획 입국서를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투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리고 BBK 사건을 그 듣는데 또 상당히 일조를 했고요. 그런데도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막상 이 가짜 편지 사건이 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도 이것이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덮어진다는 것은 나는 이 문제는 그렇게 덮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BBK 사건이 옛날에 꼬리곰탕 집에서 그 최종 종결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자가 피의자였는데 꼬리곰탕 먹으면서 검사하고 피의자가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네. 나는 이 문제는 그래서 꼬리곰탕밖에 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반드시 한번 다시 이게 리바이벌 해야만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당시에 꼬리곰탕 먹었던 검사들은 네. 한번 반성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꼬리곰탕.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 꼬리곰탕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치적 빨간별이 네.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빨갱이 얘기하면 빨간별이 자꾸 도는데 네, 그러니까 왜 동아 방송이 이렇게 빨갱이에 민감합니까? 네. 세상이 빨갱이에 민감합니다. 동화 여기 알겠습니다. 저 채널에만 민감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권 초기에요.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기에 반짝반짝 빛이 났던 친이계라는 명찰. 그러나 어느새 슬그머니 떼버리고요. 이제는 너나 없이 새누리당에서 중립. 그러다가도 또 어느새 친박. 네. 이렇게 자리를 슬쩍 옮기는 의원님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배짱 좋습니다. 나는 비박도 아니고 반박이다. 네, 비박, 반박이 또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신 분 계십니다. 약이 바짝 오른 얼굴이 신문 여기저기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용기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만나서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0초,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